안 나와요. 그래서 조금 꺼놓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 주 잘 쉬셨나봐요. 얼굴이 화색이 돌고 좋아 보이시네요. 책 어떻게 구입 다 하셨고요. 어떤 분 구입 못하신 분이 계신가 보는데 어느 분 구입 못하신 분 계세요? 아직? 아까 어느 분이 신청을 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신 분이 계시고 다 읽어보셨죠? 예. 네. 저기 어때요? 쉽죠? 네. 학생들하고 선생님하고 함께 프로젝트를 한 거라서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저기 가능하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으세요. 그 다음에 왜 저희 하는 파트만 꼭 찾아서 읽으시기보다는 처음에는 오히려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가 이제 다산이 어떤 책을 냈고 무슨 어떤 생활을 했고 그 얘기가 좀 있죠. 기라. 그 다음에 이제 테마별로 들어가는데 여러분이 한번 전체적으로 쭉 읽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수업을 다음에 몇 파트를 할 것이다 하면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조금 이론도 들어가요. 왜? 사상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써놓은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여기서는 이렇게 단어가 나오고 이렇게 단어가 이게 뭐지 막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그걸 제가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좀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들려드리고 오늘은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로 들어갈 거예요. 실학이라는 게 무엇인가, 왜 실학이 태동하게 됐나, 그때 역사적인 배경이 어떻게 돼서 이제 실학이 나왔나, 이제 이런 큰 줄기로 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산과 이제 정조의 관계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다산과 천주교에 대한 얘기, 그걸 중심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 책의 1파트에는 이제 뭐 화성 얘기도 좀 나오고요. 또 뭐 공부하는 방법 뭐 그런 것도 나오는데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다음번에 또 파트에서 다룰 거니까 그거는 오늘 빼고 얘기를 드릴 겁니다. 제가 오늘 이제 가볍게 입고 왔죠. 청바지까지. 끝나고 바로 수험분들 중심으로 화성 탐방을 하기로 했어요. 갑자기 이루어졌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수험 공부를 하고 화성 공부를 하고 가려고 했는데 그러면 너무 덥대요. 그때쯤 7월에는 막 때야볕에.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가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시작을 하게 돼서 오늘 그냥 일단 갔다 오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선선한 가을에도 한번 여러분하고 함께 같이 공방분들이 또 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학, 오늘은 실학을 서학을 넘어서인데 저는 실학이라고 제목을 뽑았어요. 책에는 서학을 앞에 두었죠. 근데 이제 사실은 실학을 서학을 넘어서거든요. 다산을 서학자라 그러지 않죠. 실학자라 그러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실학이라는 단어를 앞에 내놓고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이론적인 것 때문에 제가 키기 전에 한번 여쭤볼게요. 뭐 유학, 서학, 경학 이렇게 쭉 이런 단어들이 막 나와요. 이거를 어떻게 딱 구분해서 분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쉽게. 저는 이거 이렇게 뭐 많지만 복잡하지만 저 이거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혹시 하시는 분 계세요? 이게 뭐예요? 뭐 이런 거. 여기 하나 안 빠졌구나. 뭐 이런 거 있어요. 특히 조선조의 어떤 뭐 시대 얘기든 역사를 얘기하고 역사를 공부를 하다 보면요 이런 단어들이 막 계속 툭툭 나와요. 왜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게 이거랑 비슷한 거야 맞는 거야 아닌 거야 막. 혹시 우리 역사 공부들 많이 하시는 허인수님 역사 공부 많이 하러 다니시는데 아직 아니십니까? 네. 자 이게 뭘까요? 자, 이거 일단 제가 의문점으로 질문으로 남겨놓고 시작할게요. 자, 민희 씨 켜주세요. PPT를. 또 이론 얘기를 안 할 수도 없는 게 말이죠. 조선조 하면은 그 유학을 중심으로 한다 그러잖아요. 사상적인 흐름이라든가 체계가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 불은 꺼주시고. 띵띵만 왜 안 움직이고 이게 안 넘어가죠? 갑자기? 됐습니다. 됐습니다. 자, 오늘도 다산에게 길을 묻다. 두 번째 시간으로 실학, 서학을 넘어서. 이거는 남양주에 있는 실학박물관에서 제가 찍은 건데요. 마침 이게 프랜카드예요. 이렇게 4개로 걸려 있는데 정리가 아주 잘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중고등학교 때 보면 실학자들을 경세치용파, 이용후생파, 실사구시파 뭐 이렇게 나누고 있었죠. 예, 거기에 이제 정약용이 경세치용파에 들어가요. 이이과 정약용. 많은 사람이 있지만 2사람씩 이렇게 나눠놨는데 아주 편리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이론을 농업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것가 중심이고요. 이용후생파는 박지원과 박재가가 들어가죠. 그래서 상공업을 발전시켜야 된다. 다른 분들도 그런 얘기가 조금씩 있지만 그런 얘기를 더 중심으로 한다는 거예요. 실사구시, 김정희가 들어갔죠. 고증하고 실증해야 된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실학파들을 이렇게 나눠놓고 있어요. 크게.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당연히 정약용은 실학자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크게 나눠봤어요. 제가 그동안에 이제 석사에서도 조선조 정치 사상을 공부하고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많지만 크게 이 줄기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유학, 성리학, 주제학, 경학. 자, 유학을 가지고 유학이 이제 해석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이제 이거 이외에도요. 유학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다 보니까 매 수십 개, 몇백 개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 분파예요. 성리학이나 주제학이나 경학이나. 근데 이제 차이가 뭐냐? 요 서학, 영학, 고증학 이런 것은 청조의 어떤 그 사상들을 청나라의 사상 조금 더 그 직접적인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받아들이자라는 그런 학문적인 체계 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책에도 보면 서학, 양명학, 고증학, 뭐 경상 이런 게 나오는데 예, 이렇게 크게 줄기를 보시면 됩니다. 요것만 차이를 제가 볼게요. 경학하고 경세학. 경학은요, 공자 맹자를 가지고 연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학문으로 이론을. 근데 여기에 살짝 뭐가 들어가 있어요? 세자가 들어가 있죠. 인간 세상에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 백성을 구제한 학문을 하는 거다. 요 차이를 딱 보시면 돼요. 경학과 경세학의 차이가.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전체적으로 어떤 성현, 공자 맹자의 이론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 거기에는 이제 그거를 주자가 이제 이렇게 풀이해놓고 해석한 거. 또 여기에는 세상 공부를 하는 거. 실생활에 도움되는 걸 공부하는 거. 그래서 저기에 뭐 처음에 제가 칠판했었지만 복잡하게 뭐가 많이 있지만 크게 2가지 줄기로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이거요. 이기론 굉장히 얘기 많이 들어요. 이 책이 아마 우리 1파트 읽다 보면은 슬그머니 넘어가요. 뭐 이유와 기라는 게 있는데 뭐 이러면서 그냥 이거 복잡한 거 애들한테 해석 설명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슥 넘어가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소설처럼 써 있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석사 때 아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습니다. 우리 교수님, 지도 교수님이요. 동경대, 예전에 동경제대였죠. 거기서 석박사를 공부하신 분이 오셨어요. 박충석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맨날 이기론 아니면 사단 7정도 뭐 그런 얘기. 예, 그래서 귀에 딱지가 않게 들었던 얘기인데 이것도 간단하게 얘기 드리자면 이는 우주의 본체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단 7정으로 보면 이건 사단하고 같다고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기는 기질, 기자 있잖아요. 기질의 기. 기질이다, 현상이다. 그런 거기서 파생된. 그래서 이걸 7정하고 같이 놓으시면 돼요. 크게 줄기를 이렇게 이제 일단 이해를 하시면 와, 이거 공부하려면요 대학원 한 학기 수업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그런 건데 일단 제가 이제 크게 이해하기 쉽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론 뭐 이런 얘기들이 슬쩍슬쩍 나오고 우리 책 아니라도 다른 걸 참고서를 볼 때 엄청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요것만 큰 줄기만 잡고 계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조선조의 우리 조선조의 유학은 말이죠. 뭐가 중심이었을까요? 아까 저기 많이 써 있는 거 있는데 뭐 등등등 유학, 뭐 성리학, 주작, 뭐 양명학, 고정 막 있었잖아요. 주제하고. 그렇죠. 왜요? 주제하고. 왜요? 고려 시대 때 성리학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뭐. 네. 그 이제 제가 이제 어떤 해석을 따른다 그랬잖아요. 주의의 해석을 따라가지고 네. 그때 우리 조선조에서는요 사법시험 같은 그 뭐죠 과거제도의 교과서 노릇을 했던 게 주자학이에요. 그래서 주자의 이론을 따르지 않으면 사문단적이라 해서 요즘 말하면 테러 당하기까지도 하는 그런 사건까지 있어요. 그렇게 이제 주자학을 중심으로 하고 했는데 다산의 경우가 어땠습니까? 주자학을 거부하거든요. 와, 그거는 말도 못하게 그 자체로 혁명적인 거죠. 자, 근데 거부만 했느냐? 어떤 것을 중심으로 행동으로 또 여기 책에도 나와요. 뒤에도 좀 다시 얘기 드리겠지만 유학의 근본 정신을 찾아야 된다고까지 가요. 아, 저는 요번에 다시 그걸 또 느끼게 됐는데 어떤 근본 정신, 초기에 유학으로 가자는 얘기는 지금 와서도 굉장히 획기적인 것이 아마 불교 신자나 기독교 신자들 계시잖아요. 뭐 천주교. 요즘 초기 바람이 불고 있잖아요. 이거 해석 잘못됐다. 니네들 오면서 초기에 그 부처의 그 깨달음 또 예수님의 사랑 이런 거 다 망가지고 다 엉망으로 만들었어. 정말 그분들이 처음에 뭐를 얘기했던 거야. 초기로 가자. 근본으로 가자. 이게 요즘 불고 있는 바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유학에 대해서 초기 얘기. 전 예전엔 초기하면 뭐 그냥 단순하게 봤는데 요즘 그런 얘기와 함께 이렇게 보니까 굉장한 거였구나 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자, 이거는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세태예요. 분위기. 어땠습니까? 뭐 청나라는 우리 오랑캐다. 그죠? 그래가지고 뭐 글씨 잘 안 보실 거예요. 뭐 한국을 뭐 청나라를 치기 위해서 군사를 키워야 된다. 무슨 논이에요? 북벌론. 또 무슨 논? 화이론. 자, 중국 우리 명나라를 섬기고 오랑캐를 쳐야 된다. 막 이런 식의 북벌론과 화이론이 막 있을 당시였죠. 자, 이거는 뭐죠? 연행도라고 해서 청나라에 어서 오세요. 아무데나 앉으셔도 됩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사신들이 청나라의 연행사로 가는 그런 사진이고요. 요거는 어디 같아요?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옛날 사진. 자, 영경이 어디예요? 영경이 현재 북경이에요. 그리고 어느 거리일까요? 자, 유리창 거리라고. 유리창. 처음에 저는 유리창? 윈도우? 뭐 이랬는데 그 유리창 거리가 지금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고서적 같은 거, 뭐 문구류, 또 뭐 많은 골동품 이런 거를 판매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리였어요. 그래서 우리 사신들이 가면 막 눈이 희둥그레져가지고 많은 것들 구입해오고 그랬었죠. 자, 지금의 북경, 그 유리창 거리인데 너무 이 양반이 재밌어가지고 제가 이 사진을 따와봤습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막 이제 쫙 이렇게 뭐 골동품도 팔고 지금 우리나라 인사동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인사동 거리 같은 그런 곳이 있어서 거기를 유리창이라고 합니다. 누구죠? 성호 이익이에요? 뭐 당당하게 좀 청나라 사람 옷 같지 않아요? 박지원. 네. 연암 박지원. 양반전, 허생전을 써가지고 양반들의 세태 뭐 이런 거를 고발하기도 하고요. 재미있게. 너무 재미있는 게요. 어떤 글에 고추장을 자기가 직접 만드셔가지고 아들한테 야 이거 내가 만든 거니까 맛이 어떤지 먹어봐라 하는 편지를 쓴 게 있어요. 요즘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때 사대부가 고추장도 만들고 아들한테 보내고 야 정말로
이게 앞서가는 분이었구나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자, 그분이 열하 일기를 지었죠. 그 유명한. 자, 여기서부터 우주 쪽에서부터 출발해서 심양을 거쳐서 북경으로 해서 열하까지 가는 왔다 갔다 왕복하고 한 것이 5개월이 걸리는 일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쓴 열하일기가 짠 이렇게 있는데 베스트셀러였대요. 그 당시에. 이 책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막 베껴 쓰고 빌려 읽고 난리가 났었던 거죠. 참 재미있게 쓴 어떤 부분 너무 구구절절해서 지루하기도 하지만 여기 청나라 갔더니 막 이렇더라 뭐가 있더라 막 이제 이런 것들을 쓴 거죠. 자, 요거는 작년에 고전인문학 하신 분들은 아마 이 단어를 아실 거예요. 성시전도시 뭡니까? 작년에 이제 그 조선조 중후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하면 이거 작년에 나왔던 겁니다 하는 얘기를 간간히 할 거예요. 거기에 나왔던 문장가들 그 사람들 글을 다루다 보니까 얘기를 하게 됐는데 자 우리 서성희 선생님 성시전도시 뭐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대충이라도 어디 김문일 씨 서울지도. 서울지도요? 서울지도 서울 하지 말고 한양이라고 좀 한양 한성으로 해주시고요. 네, 이거 누가 1, 2등 뭐 있고 한데 누가 그린 거 생각나요? 이렇게 뭐 엊그제 일도 잊어버린다는데 작년 일이니까 제가 봐드리도록 하죠. 제 한양의 모습을 그림처럼 너네들이 글로 묘사해봐라. 정조대왕께서 내리셨어요. 그래서 직접 뽑고 또 평도 하고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성시전도시라는 것 중에 하나 있는데 박제가 제가 또 박제가 연구가 아니니까 박제가가 뽑혔다면 아주 기분이 좋아요. 차상 2등으로 박제가가 뽑혔어요. 그랬을 때 우리 그 정조대왕이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말을 알아듣는 그림 같다 뭐 이렇게 평을 또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그런 것도 했는데 자 여기서부터 요 분은 누굴까요? 이렇게 길게 뾰족하게 생긴 분 이거 많이 나오는데 최재봉? 다들 좀 길쭉하게 생기시긴 했군요. 자 그러면 임원 경제지 지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것도 작년에 했습니다. 엄청 많이 했습니다. 열심히. 자 우리 혜순씨 기억납니까? 어리무지인데. 자 임원 경제지 우리 조선의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이라고 하면 조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조선의 백과사전 자 임원 경제지가요 몇 권으로 되어 있느냐 113권이에요. 혼자 다 쓰셨어요. 자 그래서 다산만 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동아일보의 이 누구라는 기자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요 90학번은 풍석 서유구고 89학번은 다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1700만 붙여보세요. 1789년에 다산이 급제를 했고요. 그 이듬해에 서유구가 급제를 해요. 그래서 성균관의 1년 후배다. 이제 이 얘기죠. 근데 하여튼 어마어마한 그 음악과 뭐 미술과 하다못해 요리까지 있어요. 100 몇십 권의 책에. 저희 또 작년에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는데 18년이라는 어떤 것들이 또 비슷해요. 그 다산이 18년 동안 유배당에 갔다 왔잖아요. 이 양반이 집중적으로 글을 써가지고 낸 게 18년이래요. 걸린 게 뭐 그런 거라든가 여러 가지 또 재미난 얘기도 있더라고요. 자, 요 다음부터 제가 이제 이게 몇 개를 뚝뚝뚝뚝 보여드릴 건데 그거는 실학박물관에서 제가 찍어온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그 당시에 전통적인 유학에 대해서 반기를 들게 되고 한 이유가 이제 서양 것들을 보고서 이제 놀라가지고 와 여기는 이런 것도 있네 하면서 이제 깨닫게 되고 우리 걸 만들게 되는 건데요. 서양에서도 어떤 주로 학문에 관심을 갖고 또 어떤 큰 계기가 됐을까요? 서양의 것들 중에서도 어떤 파트?
하고 질이에요. 자, 그거는 왜일까요? 처음에 농사 짓는 거? 농사 짓는 거. 또요. 또. 자. 예. 농사하고도 관련이 되었는데요. 그때 왕은 그 농사를 짓게 되는 대부분의 이런 백성들의 신임과 그 왕됨을 알기 위해서 천문학을 통해서 나는 하늘에서 부여한 왕이다라는 거를 조금 백성들한테 신임과 신하들한테 신임을 얻기 위해서 천문학이 발달되는 자, 전통적인 우주론에 대해서 아주 반기가 되고 이제 반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세계의 중심이 누구였어요? 어디였어요? 중국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중국 아닌 막 어마어마한 나라들이 있구나. 또 지구가 이렇게 자전 공전도 하는구나. 평평하지 않구나. 온갖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그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보여드릴 것들이 이건 열조통기라고 하는데 안정복 하면 우리 잘 아시죠? 열조통기 저도 요번에 알았어요. 거기 있길래 이게 또 좀 사진들이 흐릿한 것이 유리관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찍으니까 선명하지가 좀 않습니다. 근데 동사 강목은 안정복에 고조선에서 고려 말의 역사서고, 이거는 열조통기는 조선 태조에서 정조까지의 역사서예요. 너무 재밌었던 게 저는 보면서 물론 쭉쭉 글씨 써 있는 거는 봤지만 야, 옛날에도 마인드맵을 했네 뭐 이런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이걸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네. 그리고 자, 이거는 이중한의 택리지. 자, 조선의 종합인문 지리지라고 보시면 돼요. 조선 팔도의 위치와 역사적인 배경이 어떻다라는 것을 다루고 있는 지리지예요. 이중한의. 자, 이거는 김정호. 대동여지도도 만들었죠. 아까 김정호가 무슨 파에 들어갔죠? 실사구식하죠. 고증이나 실증을 중심으로 하는. 자, 역사 지리지인데요. 대동지지는 토지수, 인구, 군사시설, 거리 이런 걸 다 조사해가지고 이 책 안에 넣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책들이 나왔어요. 막 쏟아져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거는 방성도라 그래가지고 이 별자리를 이렇게 주사위 모양의 육면체에다가 다 이렇게 뭐 적어놓고 이렇게 점 찍어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게 조금 더 발전하면 남병길의 조선 혼상이라 해서 천문기기예요. 이거 별자리들이 다 있죠. 이렇게 별자리를 표시한 이런 것들이 나와요. 제가 조금 말씀드릴 게 많아가지고 조금 서두르거나 말이 빠르다 하면은 언제든지 스탑해주세요. 얘기해주시고 또 한번 보여달라고 하시면 말씀해주시고 아니면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보여드릴 수도 있고요. 자, 요거는 송이영의 혼천시계라고 해서 이게 혼천에 우리 알고 있죠. 혼천이에다가 시계가 결합되어 있는 물건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혼천시계라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별자리, 우주, 천문학에 대한 이런 관심도가 이렇게 많았구나라는 걸 제가 볼 수 있었고, 이거 정말 더 자세히 찍으려는데 안 됐어요. 혼천전도라고 해요. 그래서 조선 후기의 천문도인데 서양의 우주관을 가지고 이렇게 만든 천문도예요. 그림. 혼천전도. 자, 그리고 저희가 또 네이버나 이런 쪽에 다시 얘기해 드리지만 수업한 걸 올려놔요. 제 거며. 그래서 그 단어가 뭐였지? 또 헷갈려 막 이러시는 분들 다시 가서 복습하실 수가 있어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우리 어디다 출석부에다니까요. 참 출석 꼭 체크해 주시고 출석부에다가라도 네이버 주소라도 좀 적어주도록 하죠. 붙여서. 그랬고 최한기의 인체도야 이렇게 인체 그림을 그려서 인체도가 있고요. 이분의 희미하지만 해강잡고라는 건요. 원래 초고래요. 근데 저는 이걸 왜 찍어왔냐면 막 이렇게 이제 물도 들고 나달나달해지고 했는데 참 많은 분들이 기록하고 진짜 메모지 한 장도도 남아있더라고요.
기록했다는 그 기록의 문화에 대해서 대단하게 그 긍지도 느꼈고 대단하신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걸 보면서 좀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하백원의 만국전도라고 해요. 만국전도. 그래가지고 이 실학자가 그린 서양식 세계지도로서 유일한 거라 그래요. 사람을 자르지 않은 게 제가 이만한 크기라는 걸 알려드리려고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의 크기가. 자, 이게 신고녀 만국전도 1708년에 만든 건데요. 조선 왕실에서 제작한 걸로 세계지도고 중간에 뭐 이렇게 어디 저기 왔다 갔다 하다가 불타버려서 없어졌대요. 원래의 것이. 그랬는데 사진으로 남아있던 거를 원형 그대로 크기로 복원한 거랍니다. 신고녀 만국전도. 그래서 이렇게 크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실학박물관에 있었던 어떤 것들을 보여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조선 중후기로 오면서 막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학 관심을 갖게 되는데, 전 또 이게 흥미로웠어요. 중국 중심의 그 어떤 세계관에서 벗어나면서 서양의 그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우리도 발전해야 된다. 자국 중심적으로. 이것도 실학이라든가 국학이라든가 이런 단어는 그 당시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 이후에 우리 이제 후대의 어떤 학자들이 만들어낸 어떤 풍조라든가 단어들이긴 하지만 그 흐름을 봤을 적에 이렇게 중국 중심에서 벗어나려면 우리 거 찾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제가 쭉 보여드린 사진들 있죠. 그리고 뭐 역사서, 지리서, 천문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하게 되고 나오게 된 거죠. 야, 이거는 우리나라 이때가 우리나라의 르네상스구나, 문예 부흥시기구나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이것도 거기서 찍은 세워져 있는 건데, 실학파에서 이제 개학파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시기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실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혹시 뭐 궁금하거나 더 질문할 거 있으세요? 제가 이제 사상적인 부분에서 실학이 어떻게까지 이렇게 흘러왔느냐, 유학에서 실학까지 오게 된 단계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해되시죠? 쉽게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물 좀 마시고요. 정조와 다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자, 이제 다산 문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제 수업을 책이 있어요. 근데 책 읽고 책 내용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더 많은 것, 그 이외의 것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자료를 찾고 알려드리는 거고요. 책으로는 충분히 이제 전체적인 얘기가 됐잖아요. 이해가 되셨고, 그 위의 것들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제 얘기가 끝나면 지금 한 30분 지났나요? 네, 휴식 시간 하고 다음번에는 이제 같이 이야기를 본 것과 여러 가지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던져 놓을 겁니다. 휴식 시간에. 그럼 그걸 이제 생각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기리문학에서 또 원하는 것이 많은 저 혼자만 떠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함께 많은 얘기도 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달라졌네요. 다른 생각, 달라진 생각, 여러 가지 좋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다산 정약용, 정조임금하고는 뗄 수가 없는 관계고, 또 천주교를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여러 가지로 여기에서는 보면은 그게 이 양반한테 이득이 됐느냐, 뭐 불리했느냐, 이제 이런 식의 그 책이도 나오기도 하던데, 어쨌든 정조대왕하고의 관계를 생각하면 참 가슴 아파요. 야, 이렇게 사랑할 수 있나? 지난번 우리 시간에 자기 소개할 때 그러셨죠? 어느 분이셨어요? 누가 어떤 분을 계속 사랑해서 그분만 쫓아가서 그 공부를 하더라. 저도 엄청 점점 더 다산을 사랑하게 되고 점점 이놈을 사랑하게 되는데,
이렇게도 정말로 이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이해해 줄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다산을 이렇게 얘기해요. 남인, 시파니, 기호 남입니다.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시파가 뭐예요? 시파. 시파의 반대가 그럼 뭐예요? 와, 깜깜이네. 벽파. 자, 시파, 벽파 차이가 뭐냐면요. 시파는 사도세자를 가지고 보세요. 사도세자를 동정할까요? 부정할까요? 시파는 다사를 생각해 보세요. 사도세자를 동정하는 쪽이 시파예요. 사도세자를 반대하거나 아니다라고 하는 쪽이 벽파예요. 반대로. 시파와 벽파의 차이는. 근데 다사는 남인 시파이면서 기호 남입니다. 기호가 뭐죠? 기호는 지역을 얘기해요. 그렇죠? 경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도 지금도 기호라는 말 쓰잖아요. 경기도, 충청도, 어디건 또 항해도 요쪽들까지를 기호라고 해요. 그래서 기호, 뭐 집이 경기도셨잖아요, 남양주. 그래서 기호 남입니다. 남인 시파다. 뭐 소른 노름만 뭐 이런 거에서 나왔지만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정조 대왕입니다. 정조가 주기한 해가 1776년인데 이때 다산이 몇 살이었을까요? 10살 차이죠. 10살 차이. 다산이 52년생이고, 다산은 62년생이고, 정조는 52년생이고. 네, 52년생 맞아요. 그래서 저기 누가 얼핏 뭐라 그랬어요? 16인가 17. 다산이 15살. 만으로 했나요? 하여튼 15살이라고 10살 차이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때. 자, 요게 재밌는 거 보여드리려고 이것도 제가 가져온 게 너무 재밌어요. 이게 누구 글씨일까요? 이게 4, 5살 때 정조 글씨고요. 이건 6살 때인데 어떤 뜻이냐? 외숙모에게 둘 다 보낸 편지예요. 이게 대충 뭔가 했는데 좀 보면 알 것도 같더라고요. 문안과 함께 내가 신던 버선이 작으니까 우리 조카한테 그거 내 버선 줘라 이 얘기예요. 보면은 뭐 문안자도 있고 뭐 하온이도 있고 대신에 뭐 이런 거 있죠. 아 그래 이렇게 썼구나라고. 이게 내 버선 작은데 버주라 보션 하여튼 뭐 그런 거예요. 이건 조금 더 알 수 있겠던데 6살 때 또 오래 편지를 못해서 섭섭했는데 그저께 편지 받고 나니까 든든하고 반갑다. 예전에 보니까 여기 든든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똑같은 글씨를 이렇게 해버린 게 여러 번 나와서 요즘 애들도 그러더니 그러는구나 했어요. 오래 보지 못해서 뭐 어쨌는데 그저께 숍숍 뭐 했는데 그제 봉숍 뭐 봤더니 든든 반갑고 뭐 이런 식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정조의 글씨입니다. 제가 또 글씨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글씨 그 다산의 글씨 때문에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이거는 또 이제 우리 정조가 원손이라고 해가지고 또 보낸 편지 글이 이런 식이었고요. 이게 한글체로 이렇게 또 썼죠. 자, 이거 작년에도 보여드렸던 거예요. 요거는. 자, 이거는 정조 임금이 즉위해가지고 직후 뭐 인삼, 광어, 주 그러면 하사 품목을 이렇게 적은 글씨라고 해요. 자, 이건 이제 참고로만 보시고, 자, 요게 우리 정약용 다산이 초계 문신으로 발탁된 게 28살 때예요. 자, 그때 자 우경술선 좌의정 체제공선 체제공이 뽑았어요. 그때 그 체제공과의 관계도 또 대단하죠. 그랬는데 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뭐 서영 보면 쭉 계시는데 정약용 금성인이 뭐 같아요? 처음에 뭔가 했는데 보은이라고 하더라고요. 금성 정씨, 대구 서씨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정약용을 다 뽑았다는 체제군이 뽑은 그게 초계 문신 28회. 야, 뭐 아무리 일찍
가족들 다 돌아가시고 했대지만 다들 한 업적들 보면 막 20대, 30대. 와, 대단해요. 그래가지고 요 글씨. 아까도 나딕죠? 자, 우리 정조임금의 글씨예요. 차상. 너 이거 차상이야. 잘했다 해가지고 뭐 5개교를 했대죠? 예. 그래서 이렇게 점수를 딱 준 거. 이것도 남아있고요. 몇 개를 저 뒤에도 또 보여드리겠지만 그 신학문하고 이제 또 다산이 만나게 돼요. 그래서 칠국과 천주시리를 이제 알게 되는데 이게 그 형님하고 또 이벽이 뭐 외삼촌인가요? 어떻게 됐죠? 네. 관계가 복잡해요. 이승훈, 이벽 뭐 또 이 양반들이 유명한데 처남이고 또 뭐 사돈이고 막 이런 분들. 그때 이제 제사를 지내고 오면서 이렇게 배를 타고 한강 열수였죠? 그걸 타고 오는 동안에 야 이거 기가 막힌 게 있더라. 천주시리라는 거 읽어보니까 막 이래저래 해. 거기서 이제 깜짝 놀래고 빌려보게 되는 거죠. 천주시리를. 천주시리는 마테오 리치가 이때 지은 천주교 교리를 넣은 거죠. 자, 요게 한글판 천주시리입니다. 당시. 자, 이걸 읽고서는 어땠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제일 먼저. 다산. 빌려다 봤는 거. 평등에 대한 응? 평등에 대한 평등. 예. 네네네네. 좋은 얘기입니다. 네. 양반 사람의 노비들과의 관계. 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조사한 거에 따르면 이벽이 그 천주교를 소개할 때 어떤 식의 말을 하고 있냐면 천주학에 의하면 세상은 천주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천주의 자녀인 우리는 위아래가 없고 차별이 없다. 서로 사랑해야 한다. 지금 관리가 백성을 개, 돼지처럼 부려먹는다. 이는 성리학이 나라에 충성하라고만 강요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또 천주학 책대로 실천하면 우리 조선에서도 양반과 상민이 차별이 없이 서로 위해주고 아껴주어서 가난한 사람이 굶어 죽거나 도둑이 남의 물건을 빼앗는 일이 사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굉장한 거죠. 야, 천주 왕 위에 또 누가 있대? 천주가 있대. 그리고 다 사랑하라 그랬어. 평등사상 여기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 요건 아까 이제 다산 글씨예요. 제가 아까 정조임금의 글씨를 이제 보여줬던 이유가 요거는 이제 중난 시절에 쓴 글씨인데 저 글씨 볼 줄은 잘 모르거든요. 요거하고 요 다음에 보여드리는 걸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조금 차이가 있고 좋아진 건가 뭐 그런 얘기를 정조임금이 하니까. 자, 1795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주문모가 누구죠? 중국 신부예요. 중국 신부가 몰래 입국하다 이제 걸려들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로 난리가 나죠. 야단이 나죠. 이 정약용이 맨날 그때마다 정조가 감싸주고 뭐 저 양반은 천주교 신자니까 뭐 어디에서 공부도 했고 뭐 이랬으니까 처단해야 된다 막 야단을 했는데도 그때마다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정조는. 그리고 감싸줬어요. 자꾸만. 근데 이제 주문모가 들어와가지고 정말로 발각되고 난리가 나고 큰 사건이 되니까 자처를 시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삼품 당상관이었어요. 그때 다산이. 근데 뭘로 자천이 되느냐. 정육품 금정찰강으로 자천이 돼요. 그때 이유가 뭐냐. 글씨체를 가지고 트집을 잡으셔요. 정조가 딴 거 아니야. 너 천주교인이라서 너 안 떼가 아니야. 너 글씨 잘못 썼다. 자, 요거하고 좀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달라지는 글씨. 몇 년 후 글씨거든요. 자, 제가 그거에 대한 재미난 얘기들이 있어서 또 필체를 가지고 이렇게 하더니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자천의 이유 중에 그가 쓴 글자의 획을 보니 내가 엄하게 내린 교서를 따르지 않고
삐딱하게 기운 글씨체를 여전히 고치지 않고 있다. 뭐 이러면서 뭐 엄한 처분을 내려서 훌륭하게 법무할 기회를 주겠노라 이러면서 이제 자처를 하는 거예요. 그게 1795년도의 일이거든요. 5달 만에 다시 끝나요. 그리고 다시 이제 용양이 부사직으로 다시 중앙에 관직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는 필체가 훌륭하게 변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암 선생 연보에 다 나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글이냐? 그 이후에도 여러 번에 그냥 우왕좌왕 뭐 내렸다 내쳤다 뭐 했다 막 이러잖아요. 계속 구해주지만 사람들이 계속 노론이 가만히 있나요? 안 됩니다. 뭐 꼬투리만 잡으면 천주교인이라서 안 됩니다. 저런 놈은 광직을 주면 안 됩니다. 계속 이러는 이제 사건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잠시 집에서 또 근신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임금이 어떤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 책을 주면서 이거를 한 권 베껴 쓰게 해라. 이거를 10권 베껴 쓰게 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다산이 어명을 받아서 쓴 세서설의 부분의 천면이래요. 그거는 아까 그 글씨 하고 조금 비교해 볼게요. 아까 거는 이거하고 보니까 좀 버성기고 찰지지는 않았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이게 이제 이거에서 이제 이렇게 변모를 하긴 하는데 하여튼 이게 훨씬 훌륭해졌나 보죠. 그랬는데 그렇게 계속 그 베껴 써라 이거를 뭐 어쩌라 이제 이래가지고 남아있는 그 한 권에 해당되는데 그때 이제 그 느낌을 다산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내가 집에서 외롭고 무료하고 할까봐 나를 위로하려고 다른 사람들 많이 쓸 사람 얼마든지 많은데 괜히 이렇게 보내주시고 이거 써라 하셨구나 하고 그 성은에 만극해하는 또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필체를 가지고 트집까지 잡으셨구나라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슬쩍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뒤에 이제 이것들은 또 실학박물관에 있었던 글씨체들인데요. 이렇게 40대 후반, 초반, 50대 뭐 글씨 여러 가지 글씨체가 있는데 정말 잘 썼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거는 자 보세요. 여유당 시집에 나오는 건데 열수라고 하고 있죠. 지난번에 제가 열수가 어디라 그랬죠? 한강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열수라는 호를 쓴 거는 해배돼서 그러니까 18년의 유배 생활이 끝나고 나서 돌아와서 열수라는 그 호를 쓰시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그 노년에 거의 마지막에 쓰신 글씨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다양한 초서에서 행서머리로 있는데 글씨 잘 쓰셨대요. 근데 괜히 트집 잡으신 거래요. 자, 아까 우리 저기 자참묘지명을 얼핏 물어보신 분이 계셔요. 예습하시면서. 자참묘지명은 뭡니까? 크게 얘기해 주세요. 스스로가 죽기 전에 묘지에 쓸 글을 남긴 거죠. 엄청 근데 이게 짧지가 않아요. 이렇게 길어요. 이것도 실학박물관에 있는 걸 찍어온 건데, 자, 이게 자참묘지명이에요. 여기에 내가 언제 어떻고 천주교에 대한 어떤 변명과 이유가 들어있어요. 근데 그 더 자세한 얘기는 1797년에 자명소라고 해서 변방사 동부 승지소를 내요. 그게 뭐죠? 유명한 거. 동방사 동부 승지소. 이게 거기에 어떤 귀절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참묘지명에. 자, 천주교인이라고 자꾸 비방을 받는데 변명을 하면서 난 동부 승지를 그만두겠습니다. 사양하겠습니다. 그 사직서를 쓴 글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가 조사해서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변방사 동보스 승지소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 자체 내용은. 맨 처음에는 이제 신이 나라의 두터 은혜를 받은 것이 하늘과 같아서 끝이 없으니 어찌다 글로 쓸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이렇게 하면서 시작돼요. 그 에어컨 지금은 꺼놔도 되겠어요? 잠시. 그러면서 염구는 공자가 총애하던 제자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한 번 잘못하자 공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 이리로 가면 좀 뭐가 바뀌나? 좀 이렇게 바꿔볼까요? 자세를. 왜냐하면 저쪽만 쳐다보기 힘드시죠? 그는 우리의 무리가 아니다. 너희는 북을 울려서 그를 성토하라. 왜냐하면 이제 공자가 그렇게 말했대요. 왜냐하면 성인의 문화에서는 도술과 취향이 가장 엄격하여 사사로운 애정으로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신이 천주교를 믿어서 오랑캐가 된 것을 아시고도 또 금수가 된 것을 아시고도 사람이 되게 할 것을 생각하셨으며 죽게 된 것을 아시고 살게 하실 것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버이가 아니면 어찌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제 이런 식의 성은에 대한 얘기를 해요. 초에는. 그 다음에 신은 서양 사설에 관한 책을 일찍이 보았습니다. 사설은 천주교 교리를 얘기하죠. 그러나 책을 본 것이 어찌 바로 화가 죄가 되겠습니까? 딱 잡아 뗄 수가 없어서 책을 보았다고는 했지만 참으로 책만 보고 알았다면 어찌 바로 죄가 되겠습니까? 일찍이 마음속으로 좋아하고 사모했으며 또 일찍이 이 이야기를 꺼내서 남에게도 자랑했습니다. 자, 고백하는 거죠. 신이 이 책을 처음 본 것은 20대 초반이었습니다. 이 무렵에 천문에서는 역상가, 농사에서는 수리기, 측량에서는 추원법을 말하는 자가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서로 전하면서 축혀 세우는 풍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요. 그 찌꺼기나 영향을 받은 것은 끝내 없고 도리어 사생설에 얽히거나 극벌의 경계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삐뚤어지고 말만 가득 늘어놓는 글에 현혹되어서 유학의 한 종류로 인식하고 문단의 기이한 구경거리라고 여겼습니다. 이제 나름 변명을 했어요. 즉 이거는 천주교가 신앙이 아니라 학문 차원에서 난 본 거다. 이제 이런 식의. 그 다음에 제사 얘기를 좀 해요. 제사를 지내지 말라는 말은 신이 예전에 그 책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참으로 신에게 조금이라도 사람된 도리가 남아있다면 마음이 무너지고 뼈가 떨려서 그 어지러운 싹을 어찌 배척하여 끊어버리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러면서 다시 그런데도 금정찰방으로 보직되고 오히려 뭐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를 용서했느냐는 얘기까지.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자, 정약용 다사는 제사를 지내지 말라라는 그 말은 그 책에는 없다고 했어요. 그 얘기는 뭘까요? 혹시 다른 얘기와 함께 한번 유추해 보세요. 무슨 얘기일까요? 다른 사람들이 제사를 안 지내고 뭐 그런 사건이 크게 천주교밖에 원인이 제공이 네, 돼서 윤지충 사건. 네. 자, 그게 원인이 돼서 컸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제사 얘기는 책에는 없다 그랬어요. 근데 원래 천주교 제가 천주교라서 네네네. 제가 하기는요. 천주교 자체가 제사를 없는 게 아니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미사라는 단어 자체가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없다는 거는 이 없다는 게 맞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이제 학자가 정민 그 학자랑 풀이를 해놨 정민이 아니군요. 이거는 기독교 사상에서 나온 한 교수가 얘기한 건데 이 제사 철폐가 성서에 쓰여져 있는 천주교 교리는 아니고 구베아 주교가 해석한 거라는 걸로 해석해요. 왜냐? 1790년에 북경 교구장 구베아 주교가 조선 천주교에 제사 금지령을 내린대요. 그래서 이제 윤지충이 따라서 하고 그래서 그 사건이 생기는 거거든요. 진산 사건. 자, 그래서 이 얘기는 곧 그 책에는 그런 교리가 없는데 그 구베아 주교가 했기 때문에 그걸 따른 거다. 그 해석이다라는 그런 풀이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신은 금정 찰방으로 부임하여 이렇게 점검을 했다 하고요. 천주교를 믿었던 마음을 개혁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찌꺼기는 정화되지 않았는지 두려웠습니다. 이런 좀 두려움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신이 부임한 지방은 이렇게 어리석은 백성이 현혹되어서 이렇게 많았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신은 관찰사를 찾아가 의논해서 천주교인들을 수색하여 체포할 방법을 강구했으며 이르도록 했으며 천주교를 배척하는 계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도록 권하기도 했습니다. 천주교를 믿는 여자들을 잡아다가 혼인을 또 시키도록 했고 이런 등등의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신이 한 일이 진보가 있었던 것 같으니 스스로 다행스럽고 기쁩니다. 누구의 은혜이겠습니까? 이렇게 본인이 이제 천주교를 나왔다는 그 변명이 되죠. 마지막으로 자, 이 묘지명을 이제 스스로 지으면서요.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 뒤에 맨 마지막에 이제 신한테 쭉 이제 제가 동부 승지를 벼슬을 내린다고 했는데 그 교지를 받게 되었는데 이제 변변치 못한 이런 천신의 정성을 이제야 모두 밝힐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이러면서 나를 만약에 뽑아놓으면 아무개는 참으로 사교에 빠진 적이 없는데 이토록 벼슬길이 막히니 가엾다. 또 아무개는 예전에 사교에 빠졌는데 저토록 좋은 벼슬을 하니까 참 가증스럽다. 저기 오는 자가 누군가 저자가 참으로 사교에 빠졌던 자가 아닌가 이런 이제 구설이 오를 거다. 이런 얘기와 함께 신의 직명을 빨리 바꿔주소서. 신을 내쫓으셔서 잘못을 속죄하고 그 마음의 본바탕을 이루어 천지가 생육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더없이 큰 소원입니다. 신은 하늘을 우러러보고 주상전하를 우러러보며 격절하고도 간곡한 이 기원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규절들이 이제 또 자천묘지명에 좀 일부가 들어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이제 구구절절 했는데 정조의 답변이 뭘까요? 딱 몇 줄이에요. 이거 이제 여유당 전서에 들어있다는데 전하께서 이렇게 비답하셨다. 소를 자세히 읽어보니 착한 마음의 쌀이 온화하여 마치 봄 기운이 만물을 싹트게 하는 것 같다. 종이에 가득 열과한 말들이 듣는 이를 감동시킬 만하다. 너는 사양치 말고 직책을 수행하라. 이렇게 결론을 내주셔요. 야, 대단하죠? 그래서 저도 이제 막연하게 정조인들이 정말 다산을 감싸고 이렇게 왔다는 건 이제 알고 있었지만 요번에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인 사례를 알려드리려고 찾다 보니까 야, 굉장하구나. 정말 이렇게 신뢰로 정말 이러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천진함, 네, 천진 성역이라고 이렇게 지금 적혀 있대요. 천진은 강한케. 여기서 이제 공부들 하고 이랬었다 그러죠. 자, 제가 왜 천진함인가 그리고 제가 태촌 가다가도 천진함 표시를 봤어요. 저기 절이 있나 보네 이제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책이 읽다 보니까 진짜 처음엔 암자였거든요. 절이었어요. 그때 교회가 없잖아요. 천진함 절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천진함이고 그 공부를 했던 터가 지금 남아있는데 이렇게들 이제 공부했다고 그림도 있는데 너무 재밌는 걸 또 제가 알게 된 게요. 여기서 공부할 때요. 얼굴을 하얗게 분칠을 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누군지 모르게? 그것도 너무 재미있는 또 해석이네요. 또 조명이요? 조명 역할에는 어두워. 조명? 이런 소설을 쓰십시오. 조명 역할을 어두워서 안 보여서 촛불 켜고 하니까 재밌는데요. 어쨌거나 그럼 또 다른 혹시 이거 우리 아들을 깨워야 되는 그건데. 양반이나
저기 계급 차이가 가리지 않게 가리고. 계급 차이. 혹시 문희 씨, 뭐 같아요? 또 이렇게 반짝반짝 묘한 생각을 좀 하거든요. 서양 사람처럼 보이려고. 이렇게. 근데 왜 진작 얘기 안 하고 꼭 찍어야지 얘기하는 거야, 또. 서양 신부를 이승훈이 가서 세를 받았잖아요. 근데 하얗잖아요. 그것까지 똑같이 해야 되는 줄 알고 하얗게 분칠을 했대요. 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었겠는데라는. 저는 그쵸? 그때 사람들 생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직도 이게 신기하다. 진화가 안 된 건가? 예, 그래서 그랬다는 또 에피소드 같은 이야기가 있고요. 지금은 이렇게 성역화 작업을 하고 있고 막 그런다고 아무것도 없이 있고요. 이따가는 몇 기의 그 5기의 무덤도 있다고 이제 보여드릴 텐데 그 이전에 자 신유박해가 뭡니까? 11년에 일어난 16년에 일어난 박해? 1800이 써 있는데요, 저기. 자, 정조임금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1800년에 돌아가시니까 옳다구나. 벌떼같이 다음에 다 죽여버리고 귀양 보내고. 야, 정조임금 한 사람 무너지고 돌아가시니까 그냥 완전히 정순왕후가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죠? 정조가 살아있을 때도 정준왕후가 죽이려고 몇 번 많이. 그래가지고 정조 독살설까지 나오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뭐 정조임금이 독살로 죽었다는 얘기들도 많죠. 그거까지는 안 가겠고요. 자, 오간 작동법이 뭡니까? 혹시 아시는 분? 여기 서로 감시하게 하는. 5집 묶어가지고 신고를 네. 하게. 자, 정순왕후가 어떤 또 말을 했냐면 보호 감시제 북한은 커피 먹고 있어요. 이렇게 16년에 요즘 사학을 믿는 사람이 수없이 늘어난다고 들었다. 사학은 유교에 반대되는 학문으로서 인류를 파괴시키는 사교다. 그것도 모르고 순박한 백성들이 빠져들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사학을 핑계로 선량한 백성을 현혹시키는 무리들을 엄중히 단속해야 한다. 각 고을의 수령들은 오가 작통법을 써서 하나도 남기지 말고 잡아들이도록 하라. 자, 정순왕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가 작통법. 아까 얘기했죠. 5집이 있으면 묶어요. 딱 5대나? 네. 그 중에 하나 있는데 고발 안 했죠? 다 잡혀요. 4집까지. 그런데 어떻게 고발 안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300여 명의 순교자가 나오고 죽고 귀양 가고 이때 다산도 귀양을 가게 됐죠. 이런 오가 작품이 있었고요. 그 마치 예전에 요즘은 좀 변했나? 이북에서 그랬나요? 뭐라 그랬어요? 그거 단어가 보호 감시제. 보호 감시제인가? 왜 하필이면 5이지? 5을 딱 이거 하기가 좋은가? 저 남자분들 제가 듣기로 중대, 소대 밑에 분대죠. 분대가 한 7, 8명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몇 명이에요? 다 달라요? 조금씩? 분대 숫자가? 좀 틀리네. 분대마다? 보통 그냥 딱 10명,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10명 내외. 10명 내외? 예. 군대 안 갔다 오셨나? 기본은 있는데 네. 그때 편제가요. 네. 뭐 포병이나 보병이나 그런 거에 따라 좀 달라요? 같이 있는. 제가 알기로 한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게 7, 8명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수업을 받거나 이럴 때도 그게 좋다라는 얘기.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10명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야, 5명이면 뭐 완전히 경계에서 그냥 다 잡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싹쓸이 하듯이 이제 천주 교인들이 다 이제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이제 다 왔네요. 자, 이렇게 잡혀가는 모습들이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천지남에 5기의 묘가 있어요. 자, 이 묘 누구일까요? 이벽. 이벽까지 하고 모르고. 이승훈. 정약종도 있어요. 정약종. 정약의 저 형님 또
권철신, 권철신. 권일신이라고 해서 형제가 형제. 들어가고 이렇게 5개가 남았다고 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일단 모든 것의 다산과 정조의 이야기인데, 요거가 요즘 최근에 나온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뭐죠? 혹시 보신 분? 십자가는 십자가인데 무슨 십자가일까요? 자, 여기까지. 혹시 이 사건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정약용의 무덤에서 십자가가 나왔다. 그 사건 얘기 아세요? 언제 때 얘기인가 싶었지. 2017년이에요. 기사화돼서 제가 본 적이 있어서 그게 언제였지 이런 거 있었는데 하고 찾아봤거든요. 그때 저는 이제 문화일보고 갖고 있는데, 세계 3대 박물관 중에 하나가 바티칸 박물관인데, 거기서 이제 특별전을 열기로 한 거예요.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한국 천주교회 230년 그리고 서울, 이런 이제 전시회를 열기로 했는데, 거기에 목민심사하고 정약용 무덤에서 나온 십자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내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거를 알게 됐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사건이 생겼을 것 같으세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신품이냐 아니냐 뭐. 가짜. 진품이냐 아니냐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러면 천주교 순교를 해. 혹시 그 천주교 신자들이 얘기 좀 해보세요. 그랬을 때 혹시 그런 얘기 못 들으셨나? 순교. 음. 성인만 예를 들어. 자, 만약에 무덤에서 나왔다면은, 진짜로 십자가가 나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산이 천주교 신자인 거죠. 네. 그럼 이제 그러려면 학설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학설에선 그렇게 안 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학계 쪽에서 다산 연구회라든가 이제 이런 데서 거기에 저런 거를 이제 진열한다라는 이제 얘기를 듣고 놀래가지고 이제 종손한테 그 전화를 하고 알아보고 이제 막 이래요. 그랬을 때 하는 얘기가 7대 종선, 그때 교육방송국에 근무했나봐요. 정호영이라는 그분이 하는 말이, 다산 묘소에서 그 십자가 발견한 적 있느냐 그랬더니 한 번도 이게 이장을 하거나 파묘를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십자가가 나오냐. 근데 그 십자가가 또 어디에 있었느냐면 순교자 박물관이라고 해가지고 저 지방에 있나봐요. 거기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 순교자가 되려면 순교를 해야 순교자인데, 뭐 만약에 신자였다고 해도 순교하는 것도 아닌데 그게 왜 거기에 있었느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학계 쪽이니 뭐니 항의를 했더니 무산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저 십자가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진열을 안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좀 말이 많죠? 천주교에 대한. 자, 여기까지가 이제 했습니다. 자, 앞에서 영정은 왜 그 문제가 된 거예요? 그냥 그거는 영정으로, 그건 문제 아니에요. 그건 문제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예전에는 저 사진 썼어요. 내가 처음에 다산 사진을 2개 보여드렸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그 사진들은 분위기가 너무 틀려요. 너무 다르죠? 네. 처음에는 이 사진 썼다가 요즘은 안경 낀 상리자 그 사진. 이제 불 켜볼까요? 네. 후손들이 지금도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네. 자긍심이 대단하더라고요. 언제 어디 가보셨어요? 제가 저분이 씨를 뿌리고 왔잖아요. 강진에다 딸을 낳고, 근데 약전은 소남 선생은 우이도에다가 아들을 낳고 왔어요. 호적에 못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미국 가 있더라고요. 누가요? 미국 간 분이요? 소남 선생의 딸이 지금 아들이 미국 가 있어요. 네. 근데 후손들이요. 네. 모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아까 금성이라고 나왔잖아요. 네네네. 금성이 옛날에 나주를 얘기하는 거죠. 나주목. 나주목에 들어가 있는 데가 앞회라는 성입니다. 앞회 정씨예요, 저분들이. 그런데 그분들의 그 족보에 만나보니까 앞에 자기 정소 지금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십자가 저거 가짜라는 것도 네네네. 거기도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기장도 한 적이 없고 자기는 그렇게 자긍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뭐 재미난 얘기들이 또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재밌는 얘기가 2부에서 시작될 것 같네요. 이제 휴식을 20분 하시고 참고로 드시고. 예. 제가 이제 어제 그제 비문에 흑산이라는 책을 읽어봤어요. 네. 흑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흑산. 네. 네. 가끔 제가 읽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적나라하게 시류 박해에서 정말 그때 종교 역사하고 그건 소설 아닌가요? 소설입니다. 근데 누구 흑산이 소설이죠? 많이- 누구 소설이죠? 흑산, 기문. 근데 소설은